자, 이번 시간에 문장의 구조 파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어자인지를 구별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도 해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어자의 순서, 이걸 어순이라고 합니다.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순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즉 문장구조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밑에 예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6년도 11월 수능 기출문제인데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수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글로 만약에 해석을 그대로 했을 경우, 자, 요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쭉 단어들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 단어 뜻을 밑에 그대로 적었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고생해서 단어를 외웠는데, 만약 그 단어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수준 정도, 조금 난이도 높은 수준에 가면, 머릿속에서 지금 끄집어내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도통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글만 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쭉 보면 로렌스 토마스 암시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글만 그대로 가져왔을 때 요렇게 됩니다. 순수하게 문장 구조, 문법, 어자 파악 없이 단어만 알았을 때 요런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어자의 순서, 어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나왔던 말을 우리나라 말식으로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말은 누가 무엇이, 로렌스 토마스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여기까지 전부 다가 목적어가 됩니다. 로렌스 토마스는 무엇을 암시했다 해서 우리 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나오고 서술어 부분이 나옵니다. 안에 조그만한 주어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주어 먼저 나오고 목적어 부분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서술어 부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누가 무엇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오고 목적어가, 영어에서 목적어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로렌스 토마스는 암시해왔다 무엇을, 이 목적어를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조그마한 문장 안에서도 어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주어입니다. 여기에 주어고 여기서부터 요 전체는 어떠한 주어를 수식해주는 명사 수식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쓰임새가 있다, 서술어가 나오죠. 이 서술어에 이 전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부분이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여전히 보다시피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주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쭉 읽으면서 갔다가 다시 서술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가다가 조금 복잡해진 부분이 있으면 다 엉망진창이 되죠. 오다가 또 해석하다가 다 엉망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머리가 아프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는 게 뭐냐,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고 서술어고 목적어고 또 명사 수식어고 어자를 찾아가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표시라든가 그냥 영어 원문을 보고서도 한 번에 쭉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어 원문을 보고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특히 우리 지금 학교 교육이라든가 일반 교육에서 명사 수식어와 동형부 문장 수식어 자체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식어를 제외하고 남는 게 주성분인 주목보 서술어인데 수식어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별거 아닙니다. 자,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게 될 텐데 조금 여기는 지금 주성분만 표시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사 수식어 되고 좀 필요한 부분들, 결국 영어에서 보면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어절을 판별하면 됩니다. 요 땡땡땡은 같은 땡땡땡끼리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즉 구와 절이 그 자기 안에 또 다른 구와 절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나오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 수능 문제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6개의 어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명사 수식어, 동형부 문장 수식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6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 11월달 수능인데 요 문제 어법 문제인데 거의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어법 문제 뭐 조금 있다가 중학생 어법 문제도 조금 보여줄 텐데 어법 문제는 문장 구조가 분석이 안 되면은 아예 손을 대기가 힘들어집니다. 단어 해석까지는 어림도 없고 일반 단순 문법을 암기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 문제에 어법 문제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어자의 순서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어자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문장 구조 파악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한글 뜻 그대로 적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자, 영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자, 주어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 했죠. 반드시 어자의 순서 1, 2, 3, 4, 5형식 문장 구조라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해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쭉 표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성분에서 수식 성분까지 해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표시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올해 수능에 시험 칠 때 5번을 틀렸다고 답을 체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5번이 맞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동사 뒤에 주격보어로 여기는 명사가 왔고 여기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첫 번째 B 플러스 PP, 선생님 뭐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맞습니다. 수동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수동태에서 배우는 과거 분사는 원래 주격보호 역할 하는 애를 비동사한테 빌려줘서 하나로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지 얼마든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면 본래의 모습인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즉 명사 수식어 역할과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 과거분사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거 아시고 두 번째 명사와 선생님 과거분사가 이렇게 병렬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학생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같은 사자, 같은 문법적 형태를 띄어야 된다 할 때 같은 사자를 먼저 외웠던 이유가 사자에 따라서 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웠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주격보호 첫 번째 원, 이건 주격보호 두 번째 투 해서 주격보호의 병렬구조로서 병렬구조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명사, 형용사 이런 게 아닙니다. 병렬구조는 좀 넓은 의미에서 뭡니까? 자, 주격보호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 나중에 차차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하튼 수능에서 어법성 판단 문제, 어법 문제를 풀든 아니면 독해를 풀든 어찌되었든 간에 문장구조 파악이 안되면 즉 어자의 순서, 어자의 구별이 안되면 해석이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등부는
중등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문장이 단어 뜻만 알면 문장구조 필요 없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도 봤듯이 고등부 문장에서 복잡한 데서 문장구조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해도 되긴 되지만 거의 잘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학교 1학년 기출 문제죠. 너무나 많이 봐왔던 투부정사 구별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투부정사 구별하려면 마찬가지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갔다 그곳에. 왜 갔죠?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고 해석되면서 그 부분 전체가 동형부 문장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사 또는 동형부 문장 수식어 또는 부사라고 합니다. 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학교에서는 배웠죠. 자, 동형부 문장 수식어. 자, 그를 돕기 위해서 갔다. 동형부 문장 수식어 또는 사자는 부사.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 문법에서 또 배우지만 투부정사는 자체의 목적어 보호 수식어를 데려와서 하나의 어자를 길게 만듭니다. 즉 하나의 어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어자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여기는 뭡니까? 목적어를 이끌고 있네요.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든지 명사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를. 여기는 자, 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잘랐다. 이래 되니까 동형부 문장 수식어 또는 부사적 용법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먹을 수 있는 어떤 것 해서 명사 수식어입니다. 명사 수식어 NM이라고 구별해내든지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 빨리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동형부 문장 수식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했다. 시작한 대상이 뭐죠? 빨리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해서 목적어 또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자를 구별해낼 수 있든지 아니면 사자를 구별해낼 수 있든지. 전부 다 사자를 구별해내려면 원래는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나가죠. 그것도 좀 배우게 됩니다. 여하튼 어자, 다른 말로 하면 사자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어자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자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풀어내기가 힘들죠. 어떤 거 하나 볼까요? 요거 한번 자, 중3에 기출됐던 문제 다시 한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첫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자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명사 왔죠? 목적어, 자체의 목적어, 명사 수식어 같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우리와 같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자, 우리가 문법을 외웠습니다. 뭐라고 외웠습니까? decide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이끈다고 배웠죠. 외운 것을 어디에? 이 문제에 적용시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고, 또 decide는 투부정사를 동작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want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ant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한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육체적인 활동. 당신이 하려고 선택한 활동. 육체적인 활동은 자, 도와줄 것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뭐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자, will help 준사역 동사. 외웠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다 할 때 목적격 보호사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웠던 문법이 적용이 되죠. 원형 부정사 또는 투 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지금 3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자, 주어, 수식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expect 마찬가지죠.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 expect는 뒤에 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동작을 데리고 올 때 to 부정사를 데리고 온다. 여기 원형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4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닝이라는 플랜, 여기 플래닝, 자, IN형, 진행형 또는 뭐 따로 분리해서 현재 분사로 봐도 됩니다. 플랜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작을 데리고 올 때는 뭘 데리고 온다? to 부정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기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틀렸다. 즉, 이 플랜 준동사 V땡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준동사 자체의 목적어 자리에 뭘 와야 된다?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랜의 자체의 목적어라는 사실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to 부정사 위주로 봤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중학교 2학년 거, 중3 거 뭐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중3 중에서 that의 성격이 다른 나머지 두 개를 고르시오. that은 나중에 선생님과 다시 동영상에서 보게 될 겁니다. that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that을 배우게 되면 절과 구의 종류 거의 다 알게 되겠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that의 성격이 나머지 다른 두 개를 고르시오.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반짝이고 있는 모든 것 해서 이 전체가 명사 수식어 또는 형용사 절이 됩니다. 문법적 이름으로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전체가 무슨 어자? 반짝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명사 수식어라는 말을 알든가 혹은 형용사절이라는 사실,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는 that이라는 사실을 알든가 하여튼 알아야 됩니다. 혹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알든가 같은 말들입니다. 전부. 두 번째,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목적으로 이끌고 있네요. 자, 명사절 접속사가 되죠. 그죠? that의 쓰임이 다릅니다. 어자로 잡든지 사자로 잡든지 잡아내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그 소녀, 어떤 소녀?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소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앞에 있는 선행명사,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명사 수식어 또는 형사절 접속사라는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명사 수식어로 구별해내든 명사 수식어 역할하는 that으로 구별하든 형용사절 접속사 that으로 구별하든 목적어 역할을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는 that으로 구별하든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구별하든 명사 수식어 that, 형용사절 접속사 that으로 구별하든 이렇게 어자 또는 사자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그녀는 들어갔다. 어디로? 방으로. 어떤 방?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방에서 명사 수식어 역할하고 있는 that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하고 있는 that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그녀는 매우 어렸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자, 동형부 문장 수식어 역할하고 있는 that 혹은 부사절 접속사 that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when도 마찬가지죠. 중3 문제인데 자, 월요일은 그날이다. 어떤 날? 어떤 날.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기 내가 싫어하는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명사 수식어를 이끌고 있는 when 또는 형용사절 접속사 when 또는 관계부사 when 라는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언제 모임을 갖는지를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when 혹은 명사절 접속사 when. I love winter.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어떤 겨울? 내가 스키를 타러 갈 수 있는 겨울에서 명사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en, 형용사절 접속사 when. 그녀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어젯밤에 그녀를 방문했을
때 동형부 문장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는 when 부사절 접속사 when 마찬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when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도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볼 수 있는데 when은 어떻습니까? 부사절 접속사 또는 명사절 접속사 여기도 있었죠. 간접의 부분일 때는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라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when 하나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로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 내려고 하면은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서 구별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문법적 이름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도 좋긴 좋지만 문법적 이름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도 결국은 문장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장 구조를 해서 접근해 들어가면은 문법을 배운 걸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고등부에서 본 것처럼 문장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문법적 이름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괜찮지만은 문장 구조를 처음부터 문장 구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잡아내는 것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구조가 필요한 이유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장 구조가 안 되면 지금 당장 보는 것처럼 중등부 수준의 문법도 문제를 풀기 힘들어지고 고등부에 올라가면은 실제로 고득점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장 구조가 안 되면 고득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